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뭐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플 있죠. 뭐 요기요라든가 아니면 뭐 배달통, 뭐 배달의 민족,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뭐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플부터 해서 각종 어떤 플랫폼 기반의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뭐 많은 어떤 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우리 노동력이 점점 필요 없어지고 많은 경쟁을 사람과 사람 간에 많이 부추기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이 지금 점진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은 정말 종말할까? 라고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생각을 한번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상화폐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거랑 분명히 관련이 있고 카카오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400달러에서 7,500달러 요 라인을 강하게 지지를 해서 뭐 오늘이나 내일 지지를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8,000달러까지는 그냥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린 쇼핑도 하고 아니면 카쉐어링 서비스도 받고 뭐 세탁 서비스 아니면 뭐 딜리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서비스를 받잖아요. 금융 서비스부터. 자, 그래서 미국은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뭐 하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극장에 가시는 것보다 넷플릭스를 사용하시는 시간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두, 알리바바, 그리고 위챗,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 그리고 지마켓,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옥수수. 한국 같은 경우도 옥수수라는 동영상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는 원래 검색 위주로 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진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그 가입자를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전 세계가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위주로 전 세상이 다시 한번 재편되고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가사도우미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홈클이 있고 홈마스터 그리고 미소라는 어플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게 와홈이라는 게 있고 대리주부가 있고 안에 휴일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오른쪽 밑에 카카오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뒷짐을 지고 넌지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직 시장에 절대 강자가 없다. 1위 업체라 해도 점유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왜 카카오 캐릭터가 여기 나왔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차후에 이제 말씀드리고 1인 가구 수 전망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85년서부터 2020년, 30년, 45년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은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야.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 아니면 진짜 짝을 못 만나서 미혼으로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이혼하신 분들, 아니면 결혼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기가 없으신 분들, 어쨌건 뭐 1인 가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가족 자체가 대가족이 아니라 소가족 위주로 계속 되고 있고 1인 가족 수는 점진적으로 계속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에요. 2005년도에는 20%였어요. 전체 가구 수 중에. 근데 2015년에는 27%인데 2045년도에는 예측해서 이게 국토연구원에서 이게 나온 건데 36.3%야. 이 얘기인즉슨 10가구가 있으면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으면 36가구는 거기서 1인 가구란 얘기죠. 그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면 국토연구원에서도 이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이 뭐 주택시장에 관해서 국토개발, 뭐 도로망 건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부 당국자하고 이제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로드맵을 이제 개설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어쨌든 1인 가구가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걸 아마 피부적으로 다 아실 거고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소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맞벌이하는 가구가 많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사도우미 서비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용이라든가 찜질방 개인 서비스 뭐 세탁 서비스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업종별 물가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던 게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가장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다른 것들보다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게 2018년 11월 달부터 계속 그랬다. 그래서 국내 가사 도우미 시장 규모는 2006년 말에 2조 원 정도 됐는데 2014년에 정확 4조 4천억 그리고 2016년에는 6조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2019년인데 여기보다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국내 가사 도우미 O2O 시장 주요 현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카카오 얘기를 왜 꺼냈냐면 카카오가 홈클린 서비스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비스 매니저 가입 및 월 회비 면제까지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 버스 및 카카오 페이하고 이미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시장에서 원래 처음부터 나왔었던 이제 미소라든가 대리주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사용들을 하시는데, 자, 카카오가 이제 오토 서비스 출시 현황 및 향후 추가 출시 전망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보통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카카오 택시, 그죠? 그리고 카카오 블랙. 이거는 아마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미 써보셨을 거고, 거기다 카카오 내비, 카카오 드라이버, 배달 서비스, 청소 대행, 아까 카카오 홈클리닝 서비스 아까 보여드렸죠? 거기다가 패션하고 뷰티, 그리고 중고 전자기기 제품 거래, 그리고 홈 서비스까지 모든 것들이,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카카오라는 플랫폼에서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들이에요. 오토 서비스. 자, 그래서 카카오 홈클린 서비스까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카카오 헤어샵까지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카카오라는 그 어플을 사용을 하면 거기에 보면 뭐 맵도 거기다가 연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카카오 플랫폼에 접속돼 있고 카카오 플랫폼에 공유되어 있는 그런 어떤 헤어샵들은 이제 카카오 플랫폼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가격적으로.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헤어샵 사장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베네핏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서비스 사용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어떤 그 정보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가서 대면 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뭐 가격적인 거, 그리고 쿠폰 서비스라든가. 그래서 뭐 상부상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의 어떤 그 분위기를 뭐 헤어샵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어떤 스트리트에 있는 상점까지 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야욕을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왜 플랫폼 서비스가 왜 진화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활성화되면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 TV를 봤는데 KBS 1 텔레비전인가 거기서 어떤 주부님이 나오셨는데 그 어머님이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그거 본인이 이제 어플 사용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평소에 상관없이 4시간당 45,000원이다. 50만 명의 선택하고 간편 예약 뭐 검증된 가사 도우미 뭐 이렇게 미소 홈클리닝, 이래서 되게 보기 좋게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서비스를 행하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어플을 클릭을 해요. 그럼 그때서부터 시간이 타이머가 막 돌아가. 그리고 내가 일을 끝내면 어플을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플에 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내려. 그 서비스 받은 사람들이 서비스가 이런 애 저런 애 관해서 그거를 1점부터 5점까지 평가를 내려요. 거기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계속 좋게 받은 사람은 그 임금이 지속적으로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를 좋지 못하게 맞은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은 1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깎인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플랫폼 경제가,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하기가 되게 많이 쉽지 않겠구나. 이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초단위 사회가 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불합리하거나 되게 불리하고,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어디 산업시장에 뛰어들면 결국에는 감시받고 감사받고 결국엔 막판에 엑설런트인지 굿인지 아니면 평균인지 아니면 평가하는지 그렇게 평가를 받겠구나. 그리고 그 데이터가 직접 본사로 쌓이겠구나. 되게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가
정부는 또 뭐냐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시작한다. 제가 이거에 관해서 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2018년부터 2020년, 2021년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소규모 기업, 자영업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까지 이 주 52시간을 결국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되면 결국엔 여기다가 시간당 최저임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2019년에는 8,350원인데 내년에는 임금이 더 올라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거기다가 주 52시간을 지켜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이 필요한데 인건비는 올라가죠. 거기다가 원재료 값은 또 예전보다 올라가 있어.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사람들을 일을 못 시켜. 그러면 영업장을 운영하는 어떤 그 사업가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아마 업장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측면은 뭐냐면 2020년 여기 보면은 2021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021년까지는. 그러면 점진적으로 웬만한 가게들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냐. 법적으로 주 52시간 넘어가게 일하면 그거 불법인데요. 그리고 주 52시간 넘어가면 추가 근로수당 더 지급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규모 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대고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인 즉슨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문 닫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 구조가. 근데 정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이래요. 최저임금 인상은 그거는 미국의 뉴욕에 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파리 시내 가도 마찬가지야. 근데 걔네도 노동시간을 점진적으로 계속 줄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상한 거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한국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기업체에서는 뭐 나가세요, 응?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내 기업이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떤 데는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 배달통 같은 이런 어플들 우리 손쉽게 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호기심에서 쿠폰이 있으면은 뭐 처음에는 돈 조금씩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을 시켜 먹는다던가 피자도 뭐 한두 번 시켜 먹고 그랬는데 몸에 안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먹진 않거든요. 일단은 몸에 안 좋은 음식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외식업체 하는 어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손님들, 그런 스트리트에서 뭐 다가오는 손님들 위주로 이제 장사하기보다 배달 위주로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야. 근데 거기에는 사실 명과 암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동에서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어. 근데 2동에서 예를 들어서 갈비집을 하는데 거기 갈비가 훨씬 맛있어. 그러면 1동에 사는 사람이 2동에 직접 가지 않고 거기서 1동에서 갈비를 시켜 먹어. 그럼 결국엔 어플이 가져다 둔 장점도 있지만 그리고 댓글도 되게 좋게 써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 엄청나게 그 오다수는 계속해서 주문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타 그 이에 1위권, 2위권, 3위권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업장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시장이 제가 이제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명과 암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가속도를 붙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직접적으로 아마 피부로 체감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자영업자 분들 중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늘어나는 자영업의 폐업률 2014년부터 2017년, 2018년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2019년인데 90만에서 100만으로 뛰어넘었어요. 2019년에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주 52시간을 지금 뭐 내년에는 더 많이 실시하고 2021년에는 5인 이상 되는 데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간다고 하면 대부분의 영업장이 그렇게 직원 두는 자영업자는 지금 줄고 있고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생계형 자영업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보시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몇 개 안 돼요. 1662개. 근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최저시급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이 결국에는 그 제도화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지금 어떤 지금 나와 있는 통계청에서 자료 조사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을 어떻게 고용을 해요? 베네핏이 뭐 이득이 뭐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뭐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위기의 자영업 음식점의 폐업률이 92%로 올라갔다. 2018년 자영업 리포트 2018년에 92%였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폐업률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까요? 거의 10집 중에 9집은 거의 문을 닫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레미 리프쿠니라는 이분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이 책을 쓴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30년 이내에 현재 노동력의 98%는 이걸 이제 끝에 결론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랫폼 경제가 도래해가지고 카카오에서도 이런저런 서비스들 명과 암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헤어사롱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사지 샵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서비스를 받는 뭐 핸드메이드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업종을 하는데 그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득을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SNS를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외식업의 어떤 프랜차이즈를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손을 놔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린 게 그리고 코인 시장에 이제 투자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경제가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해봐야 속만 썩고 되게 돈만 날릴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망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영업하시기가 장사하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떤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 산업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막 커가고 막 이럴수록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 요기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플랫폼들이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게 블록체인하고 연결되고 은행 계좌하고 연결되고 암호화폐 거래소랑 연결돼서 그게 아마 다채롭게 어떤 4차 산업 혁명에서는 뭐 우리 주변 모든 환경에 다 그게 초단위 사회에서 5G하고 연결돼가지고 다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리플코인, 이더리움 막 이런 뭐 개 중에는 대부분의 아마 알트코인들도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진짜 스캔 같은 그런 코인들 말고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저도 이제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제가 뭐 막 이렇게 주워 듣고 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약간 도움이 되셨을지 아니면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제가 KBS 1텔레비전에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상으로 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돌아오는 시대에 꼭 여러분들 꼭 살아남으셔가지고 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코인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두서없는 뭐 내용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